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남부지방 집중호우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밤사이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인명피해 등이 잇따랐습니다. 앞으로 남부지방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는데요. 강한 폭우와 함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방실 기자, 밤새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어느 지역인가요? 네, 위성 영상을 보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거대한 비구름대가 발달해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을 남해안까지 밀어 올린 건데요.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서해상에서 계속 발달해서 우리나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은 전남과 경남 남해안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1시간 강수량을 봤더니 고성과 무안 그리고 신안 등지에서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오전 9시 10분을 기해서 전남 나주시 지석천 남평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수위는 3.8m로 오전 11시 30분쯤 홍수주의보 수위인 4.5m에 달할 것으로 홍수통제소는 보고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 이번 장맛비 최대 고비는 언제인가요? 네,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오전 동안 호남과 경남 지방에 주로 머물겠고요.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는 남해안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는 오늘 낮까지 시간당 50에서 최고 8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구름의 세력이 다소 약해지면서 빗줄기도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잠시입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전남과 경남 지역에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예보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 또다시 호남과 경남 지방에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장마전선이 다시 내일은 북상하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만조 시기와 겹치면서 저지대에선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번 장맛비 낮에는 비가 약해졌다가 밤에 다시 강해지는 야행성 폭우를 뿌리고 있습니다. 밤에는 수증기의 공급이 많아지고 또 대기 상층에서 건조한 공기까지 밀려오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인데요. 야간에 내리는 비는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대피해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할 때마다 이 바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에서는 초속 20m 이상, 그러니까 태풍과 맞먹을 정도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이렇게 피해가 컸습니다. 오늘 낮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계속 불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간판이나 지붕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지역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남 지역입니다. 경남 지역도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역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진주 진양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효경 기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진양호에도 굵은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댐 방류량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진주 난강댐은 진주 방향과 사천 방향 모두 초당 3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던 비가 새벽부터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당 최대 5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남해군 245.5mm, 삼천포 208mm, 고성군 205.5mm 등입니다. 지리산 부근과 경남 남해안은 오늘까지 비가 최대 3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창원과 진주, 의령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통영과 합천 등 5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 남해와 김해 등 9개 시군에는 산사태 예보가, 거제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대처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어제 저녁 7시부터 탐방로 모든 구간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산사태 우려 지역을 미리 점검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와 강변 산책로 등에서는 주민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 진양호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부산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도심 하천 인근 도로는 통제되고 있는데요. 부산 남천동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고흥조 기자, 부산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부산은 어젯밤부터 굵은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부산은 현재 호우주의보와 풍랑주의보,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부산에 50에서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도심 하천이 범람하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지하차도가 침수돼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침수 우려가 있는 곳으로는 가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부산은 순간 최대 풍속 70k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도 예상되니 시설물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심 하천인 온천천 일대 새병교와 연안교, 수연교, 하부도로, 영락공원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부산 중구에 한 원룸 건물 외벽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또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240세대가 정전돼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등 부산에서는 10여 건의 비와 강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남천동에서 KBS 뉴스 공문조입니다. 전남 지역에는 밤사이 시간당 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광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광주 전남 지역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광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이 시각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60mm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권에서는 야산에서 흙이 무너지면서 주택을 덮치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광양 진상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6시쯤입니다. 경사면을 따라 흙이 무너지면서 인근에 있던 주택 등 건물 5채가 매몰됐는데요. 이 가운데 3채는 흙에 완전히 묻혔고 나머지 2채는 파손됐습니다. 경사면을 따라 꺾인 야산의 모습이 선명한데요. 철골 지붕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매몰된 주택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집은 한 곳으로 80대 이모 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한때 광양 일대엔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내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사고가 난 광양 진상면 일대엔 오늘 새벽 1시쯤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당시 천둥 번개와 같은 굉음과 함께 흙이 밀려 내려왔다고 전했는데요. 소방당국은 현재 마을 입구를 통제하고 사고가 난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인력 160여 명과 장비 17대를 투입해 건물 잔해를 수색하는 등 구조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장맛비로 추가 붕괴 위험성도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양 산사태 현장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네, 전남 서부권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강수가 집중된 진도와 해남에서는 하천이 범람하고 1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찬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진도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굵은 빌줄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밤사이 내린 비로 도로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새벽 진도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진도천이 범람하면서 지문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위험 때문에 현장 접근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도천 범람으로 진도읍 조금리 마을에서는 주택 여러 채가 침수됐습니다. 주민 10여 명은 이곳 진도읍에 있는 모텔로 긴급 대피한 상황입니다. 강수가 집중된 전남 서남권에는 밤사이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 300mm 안팎의 비가 내린 진도와 해남에서 피해 신고가 이어졌는데요. 해남에서는 오늘 오전 4시 57분쯤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 인근 주택에서 60대 여성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진도에서는 절개지 12m가량이 무너져 긴급 복구가 이뤄졌습니다. 또 곳곳에서 낙석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해남과 진도에서는 각각 15헥타르와 3.5헥타르의 벼 침수 피해가 신고됐습니다. 전남 서남부 지역에는 앞으로도 100에서 200mm 이상의 장맛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도읍에서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나주시 남평교 지점의 수위가 주의보 기준인 4.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해 방금 전 9시를 기해서 홍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수통제소는 지석천 인근의 광주시와 나주시 지역 주민들에게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또한 내륙 지역에도 비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양창희 기자, 비가 여전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광주도 어젯밤부터 세찬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광주천, 이 광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광주천은 물살이 상당히 빠르고 수위도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천 주변 시설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통행이 제한된 주차장은요, 양동시장과 극락친수공원, 선운지구 황룡강 둔치 주차장이고요. 서창교 하부도로 730여 미터 구간도 통제됐습니다. 또 무등산 국립공원 탐방로 63곳도 출입이 막혀 있습니다. 조금 전 나주와 화순 등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호우특보도 내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남해안만큼은 아니지만 어제부터 구례 피압골이 164.5mm, 광주 남구가 150mm 등 내륙 지역도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하루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게 형성돼 있고 비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강수 예상이 달라지겠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계속 참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주천에서 KBS 뉴스 양창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광주 전남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서 이 시각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승용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남해안 지역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도항인데요. 커다란 바지선에 중장비와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옆으로 많은 어선들이 피항해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빗줄기가 굉장히 거세고요. 그리고 CCTV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목포 북항인데요. 이곳에는 완도항보다 더 많은 어선들이 피항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지금 방금 들어오는 것은 볼 수 있는데요. 피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CCTV 화면에 물방울이 커다랗게 맺혀 있는데요. 그만큼 빗줄기가 굉장히 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수 오동도인데요. 화면이 전체적으로 뿌연 상태인데요. 빗줄기가 이곳은 목포나 완도보다 더 굵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지선 한 척이 떠 있는데 물결에 많이 일렁이는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나주대교 영산강인데요. 이처럼 많은 물이 불어난 상태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앵커께서 영산강 홍수주의보가 발효됐다고 했었는데요. 이처럼 이곳 나주대교 부근도 물이 많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이 나주대교 위로 통행량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신안 천사대교인데요. 아까 보신 곳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먼저 살펴보고 있을 때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비가 조금은 소강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광주 너릿재 동구의 너릿재 터널 부근인데요. 이곳 빗줄기가 많이 굵은 상태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행하는 차량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속도로 CCTV 화면인데요. 순천 휴게소 부근입니다. 이 운행하는 차들이 모두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크게 보이진 않지만 차들이 지날 때마다 도로에서 물보라가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이곳 순천 부근도 빗줄기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BS에 연결된 CCTV를 통해서 현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해남에서는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주택이 침수돼 60대가 사망했습니다.
또한 전남 광양에서는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방송총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 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4시를 기해 비상 2단계로 격상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혜주 기자,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남부지방에 내린 비로 밤사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전남 해남면 대흥사 인근 주택에서 60대 여성 한 명이 숨졌는데 중대본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남 강진과 진도 등에서는 47명이 인근 민간 숙박시설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때 정전으로 128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은 새벽 1시를 넘겨 복구됐습니다.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남 진도와 장흥 등에서는 주택 8동이 침수됐고 전북 익산의 중앙시장 상가 35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와 철도가 물에 잠기거나 토사가 유실되며 운행이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는 3곳에서 도로 사면이 유실됐고 진도에서는 낙석으로 도로 한 곳의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전남과 광주, 부산과 충남 등에서 도로 12개 노선이 통제됐고 선론의 토사 유입 등으로 순천에서 광주 송정, 목포에서 순천 구간 등 5개 노선의 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여객선 운항과 국립공원 출입도 제한됐습니다. 여객선은 여수에서 거문, 모슬포와 마라도 등 12개 항로 22척의 발이 묶였습니다. 다도와 무동, 자리 등 11개 공원 288개 탐방로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중대본은 오전 3시까지 전남 일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300mm를 넘으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오전 4시를 기해 호우 대처를 위한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7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313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690명, 해외 유입 56명으로 총 74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 313명, 경기 22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여전히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지자체장들과 함께 특별 방역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부겸 중대본부장은 감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에 따라 방역 수칙을 한 번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 정지되는 강력한 조치가 모레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걸 알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면서 이번 주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감염자 가운데 20대 연령의 비중이 급증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게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더 많은 백신을 배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이번 주에만 150여 명이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매주 2배씩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권덕철 1차장은 중대한 방역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서 실내 마스크 쓰기와 모임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어제 하루 5만 3천여 명 늘어 누적 1,54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인구의 10.5%인 536만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달 말부터 일반 국민들의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백신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겁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교차 접종 해도 괜찮은지, 화이자와 모더나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여러 우려와 오해를 풀기 위해 전문가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이효연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3분기 주력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mRNA 백신입니다. mRNA 백신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 반응은 심근염과 심낭염입니다. 접종 후 나흘 이내에 발생하고 가슴 통증이 있습니다. 드물게 하루 이틀 내에 쇼크에 빠질 수도 있지만 서둘러 치료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고 대부분의 심근염과 심낭염은 저절로 호전된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보통 1 내지 2주면 저절로 좋아지는데 문제는 통증이 있으니까 환자가 불편하죠. 그래서 환자가 불편을 감소해주기 위해서 진통제를 조금 처방을 하고요.
교차 접종 대상자가 된 50살 미만에선 백신을 바꿔 맞아도 되는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해외에서도 중증의 이상 반응은 아직까지 없고 안전성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면역력을 갖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어 예방 효과가 더 높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동일한 백신을 2번 접종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중화항체가 또는 세포맥의 면역의 반응을 보여주어서 이제 면역 반응이 더 좋아졌다면 효과는 더 좋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들은 희귀혈전증에 대한 염려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1차에 10분의 1 미만이므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2차로 맞는 아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걱정하셨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위험성은 상당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접종 전 삼겹살을 먹으면 통증이 완화된다거나 얀센 백신 부작용이 식욕 증진이라는 한간의 속설들은 전혀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도 열대성 폭풍 엘사가 북상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붕괴 참사가 발생해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마이애미에선 폭풍에 대비해 남은 건물을 폭파해 철거했습니다. 김양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올해 대서양에서 처음 발생한 허리케인 엘사로 쿠바에서 18만 명이 대피했고 IT 등에서 3명이 숨졌습니다. 엘사는 쿠바를 지나며 열대성 폭풍으로 위력이 줄었지만 여전히 초당 30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며 현지 시간 5일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된 상황. 플로리다 주지사는 폭풍의 영향권에 든 15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현장의 수색 작업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prepared to deal with the impacts of the tropical storm in the Keys and on the west coast of Florida, and then obviously we're going to continue with the mission in Surfside. 마이애미 구조당국은 지난달 24일 붕괴된 뒤 남은 아파트 옆 동을 폭파했습니다. 폭풍이 닥치면 추가 붕괴될 위험에 대비한 겁니다. 주말 동안 중단됐던 실종자 수색도 재개됐습니다. I said to the families 2 days ago that the chances to find somebody alive is close to zero. I'm realistic, but we are still full of hope. 사고가 발생한 지 12일째. 현장에선 희생자들이 추가로 수습돼 사망자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실종자는 여전히 수색 중입니다. 마이애미 구조당국은 강풍과 폭우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수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폭풍이 오기 직전에 열기와 습도로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정부가 항만 안전을 책임질 점검관을 전국 주요 항만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평택항 보도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 씨가 숨진 지 75일 만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다 300kg이 넘는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이지만 현장에는 안전 책임자도 수신호 담당자도 없었습니다. 대형 장비가 많아 언제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만에서 안전은 뒷전이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차와 컨테이너가 끼어가지고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다가 차만 아래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분리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않고 의뢰 괜찮겠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전국 주요 항만 11곳에 안전점검관을 두고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한 겁니다. 항만 작업의 특수성 탓에 근로감독관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안전관리를 점검관에 맡겨 사업자들을 지도 감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항만별로 적어도 1명을 배치할 예정이고 규모와 물동량에 따라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항만 운영사는 소속 직원부터 일용직 노동자까지 모든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만 사업장별 안전관리 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 관리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까지 연계하여 상시 점검하고 감독하겠습니다. 20년이 넘은 낡은 컨테이너 크레인은 반드시 정밀 진단을 받게 하고 불량이 확인된 컨테이너는 즉시 폐기하게 하는 등 장비 점검도 강화합니다. 여기에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안전장비 착용도 의무화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퍼붓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전남 해남과 장흥, 진도 등지에는 500mm에 육박하는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됐는데요. 전라도와 경남에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남부지방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상에서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긴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전선이 걸쳐 있는 전남과 경남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 지방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미 많은 비가 더 내린 상태인데요.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국지성, 야행성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단시간에 한꺼번에 쏟아지겠고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올 때는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비뿐만이 아니라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강릉이 29도 등 장맛비가 주춤한 수도권과 강원도 지방은 낮 동안에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의 먼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남해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돼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계속되는 비 소식은 KBS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뉴스 채널 등에서 디지털 기상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